이게 다 한강에서 잡힌 것들입니다. 놀랍죠? 왜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농어가 죽을까 봐요. 살려야 되잖아. 한 번 먹어보기도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100% 자연산 농어. 한강에 나는 모든 것들은 자연 그대로 양식을 할 수 없죠. 3kg, 몇 킬로예요? 3kg. 3kg. 이 대물농어 한 마리면 몇 사람도 배불리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유리는 여기저기 풍년이네요. 요즘은 큼지막한 농어와 장어, 새우가 제철입니다. 장어예요, 장어? 지금 잡아온 거. 엄청 크죠? 농어하고 장어를 잡았네요. 아주 큰. 어머니 아침부터 표정이 밝으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이 잡아서. 활떡이는 고기를 보면 어느새 새벽잠도 확 달아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잡힌 건 7월의 보약이라 불리는 점박이 농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맛이 그만이라는 농어는 여름에 가장 맛있는 생선회랍니다. 한강에서 나는 보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튼실하기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잉어도 있고요. 날렵한 몸을 가진 참붕어도 오늘 아침 한강에서 왔습니다. 보기보다 황금어장이죠? 이곳엔 모두 27척의 고깃배가 있는데요. 그중 큰 배 4척은 이맘때 새우잡이에 나섭니다. 한강 어촌계 중에서도 전유리 선단 소속 어민은 모두 27명. 서승석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오전 7시 하역을 마치자마자 숨 돌릴 틈 없이 다시 한강행입니다. 직접 나가요? 왜 다른 분들은 더 빨리 나가신 이유 있으세요? 아니, 저기 단돌이하고 저 고칠 거 고치고 하려고. 꼬리배인 운반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그물을 정박해 놓은 큰 배, 모선입니다. 한강은 허락된 사람만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승석 선장이 그물 내릴 준비를 하는데요. 일손이 모자라니 스위치 조절은 그의 오른발이 대신합니다. 너무 얇아졌어. 한강에서의 고기잡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유리는 한강 하구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물색이 탁해 보이는 것도 바닷물이 계속 치고 들어와 강바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모두 볼 수 있는 드문 어장이 된 거죠. 아버님 어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어부를 하시게 되셨어요? 동네 어른이 어업을 하셨는데, 군대 갔다 오고 뭐 놀고 있으니까 너 한번 배나 한번 타봐라. 그때 노질 때였었어요. 노도 잘 못 쳤었는데 노를 배우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에게 한강은 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이거 바람 불어서 나왔다.
노를 저어 고기를 잡을 때부터 한강에 있었죠. 밥. 누가 다 싸주시는 거예요? 와이프가 싸주는 건데. 그물을 걷기까지는 장장 3시간여를 기다려야 합니다. 강이 고향이고 좁은 배가 집이 된 지 오래입니다. 밥 이렇게 맨날 혼자 드시죠? 매일 혼자 먹죠. 좀 하루는 좀 쓸쓸할 때가 있겠는데. 그런 경향도 없어. 빨아먹고 발로 그물 걷어야 되니까. 벌써 30년입니다. 그래도 이걸로 고기 농사는 물론 자식 농사까지 다 지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조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부라면 늘 떨리는 순간. 이제 그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뭐 스릴이 좋아서 재밌고 안 잡히면 또 기분 나빠서 안 좋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듯이 이 배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좋을 때가 될까요? 어부들에게 밥대보다 더 칼 같은 건 물대입니다. 이곳은 서해안과 맞닿아 있어 서해조류의 영향을 받는데요. 전류리는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합니다. 만조와 간조 시간에 따라 조업 시간도 매번 달라지죠. 강바닥에 숨어있던 75m의 그물이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차곡차곡 정리하는 서선장. 그래도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요. 밀물 썰물처럼 지금 그의 마음도 설렘과 걱정이 교차 중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맑고 투명한 빛깔이 상자 가득. 중하새우입니다. 선생님 이거 혼자서 다 하시려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네, 좀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아, 고기 잡히는 거에 비해서 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히면 사람 두고 어디 같이. 그래서 나 거의 혼자 시켜요. 그의 옆으로 나란히 세 척의 새우배가 더 있습니다. 30년 어부 경력도 이분 앞에선 무색하다는데요. 올해 나이 81. 최고참 한강 어부. 심상록 선장입니다. 지금은 선원 한 명과 조업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봄과 함께 시작되는 한강의 중하새우는 여름엔 잠시 주춤했다가 신선한 가을이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크기는 좀 작지만 시원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든다는군요. (50년을) 보아도 볼 때마다 예쁘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얼만큼 잡은 거예요?
고기는 그때 한 배에서 건 칠 것 같은데 반수로. 한강은 50년을 함께 해온 그의 오랜 친구입니다. 지금도 매일 한강으로 출근하는 심상록 선장은 한강의 산 증인과도 같죠. 해명아, 미기 그때 시절에 그때는 여기 물이 좋았더랬지. 간조에 바켓스 같은 거다 거기다 퍼다 부으면은 그 물 가라앉은 물을 그 물을 먹으면은 그렇게 물 맛이 좋았더랬다고. 좋고 물 맛이 변하질 않아. 사실 한강만큼 오랜 역사를 머금은 강이 또 있을까요? 지금은 다들 수질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옛날 한강물은 참 차고 맛이 좋았습니다. 지금의 해운대 같다고 할까요? 여름엔 수영하고 사계절 고기 잡고 이게 불과 40-50년 전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얼마큼 많았어요, 배들이? 저렇게 큰 배가 22대 뜯고 있었어요. 22.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제 배 얻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슬금슬금 그냥 막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지게 되더라고. 전류리 포구는 한강 하류에 남은 마지막 포구입니다. 한강이 점차 개발되면서 어부들은 하나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류리 포구는 어부들에게 마지막 피난처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사이도 남다릅니다. 그래요. 아버지, 누우신데 수건에 놓으 아유, 이거가 뭐 아유, 고마워서 그러는 거죠. 너무 힘들구나. 한국 사람들 싫어서인지 좋은지 아세요? 왜 가지? 도시 어부여도 인심만큼은 시골 인심입니다. 배 기다려야 돼요. 우리 신랑 이제 새우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야, 진짜 이쁘다 이거 새우. 근데 아, 그동안에 우리 신랑이 이게 새우가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등이 필 때까지 잡는데. 나보다 그랬어. 새우. 어부의 등을 쏙 빼닮았습니다. 드디어 지금껏 등골 휘도록 일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때에 맞춰 수시로 입출항을 반복하는 한강 어부들. 그래도 하역하는 이때만큼은 가장 당당한 남편이 되는 순간이죠. 새우 많이 나왔나요, 어머니? 전류리 포구 가득 짭조름한 새우 냄새가 진동하면 어부 남편을 둔 아낙네들은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업은 그야말로 내조와 외조의 합작품. 잡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일이 선별을 해줘야 합니다. 이곳은 포구 맞은편에 위치한 선별장인데요. 집집마다 새우와 고기를 나누느라 손을 놀릴 틈이 없습니다. 어느 게 알이에요? 노란색이요. 많이 꽉 찼네요.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한강새우 좋은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네요. 새우가 탱탱하고 알뱄잖아요. 굵잖아 보다. 그래서 이게 살이 쪘다 그러지 이제. 그래서 새우가 좋은 거예요. 김장도 하고 또 쪼려도 먹고 된장찌개도 하는데 넣어서 먹고 그 여러 가지로 반찬해서 먹는 거죠. 예. 찾는 사람이 많으니
바빠도 기분만큼은 좋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새우 이따 한 간 해놓을게요. 가져가세요. 예, 예. 어머니 지금 뭐 새우 새우 주문 주문 들어왔어요. 받은 거예요? 예. 아, 주문 받은 게 많아서 누구를 먼저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를새우는 25,000원, 봄새우도 4kg에 25,000원이고요. 이게 김장철 되면 6만 원까지 나와요. 4kg에. 날은 덥고 일은 많지만 속이 꽉 찬 새우 덕분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한 상자 끝냈더니 바로 다음 상자. 새우 다음으로 많은 것은 아침까지 서해 앞바다에서 논일던 웅어입니다.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웅어인데요. 얼굴에 인공왕자가 그래서 과거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웅어. 가을 전어와 비교될 만큼 진미지만 지금은 한강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나와 새우 선별을 하고 있는 이 집은 카리스마 넘쳤던 막내 선장님이시네요. 아니 저희 선장님. 네. 다른 배는 선장님이 분류 작업 안 하시는데 선장님은 혼자 하시네요. 나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아 심심해서 하신다고? 지금 땀 엄청 뻘뻘 흘리시는데? 땀이 원래 많아요. 아, 그는 알고 보면 더 따뜻한 도시 어부입니다. 장장 2시간, 선별 작업이 이제야 마무리돼가네요. 선별장 옆으로는 갓 잡아 올린 화로를 살 수 있는 작은 어판장이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 물살이 센 곳에서 잡힌 이곳 생선은 육질이 탄탄한 것이 특징입니다. 씨알이 굵은 농어 한 마리가 눈 깜짝할 사이 회로 변신합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농어회는 두툼하게 썰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누구 주실래요? 이렇게 예쁘게 써세요. 제가 신랑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챙겨드리려고요. 간혹 이렇게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는 안 해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정작 몸보신이 필요한 어부들은 가까워서 구경만 한다는 자연산 농어회. 오늘은 정말 큰 맘 먹었습니다. 이게 농하고 이게 색깔을 보라고. 참 얼마나 때깔이 좋은가 이거. 상추와 깻잎 위에 살포시 초장 찍은 농어회를 얹고 저민 마늘까지 얹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어? 이거 조금만 먹어. 조금만 남겨놓고. 그래요? 아니 장 선장님 맛이 어떠세요? 아우 난리 못다 지금 먹으면 먹고 나서 죽는 사람 못 봤다 근데 전류리에 소속된 어부는 27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어부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한때도 아주 잠깐. 늦은 오후 다시 강에 나섭니다. 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어부들은 육지보다 물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루 2~3차례 정도. 새우 조업은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피곤이 몰려올 법한 시간. 그래도 활기찬 그물질은 계속됩니다.
한 12살에 나왔으니까 12살이니까 40년이 넘었죠. 아버지 대를 이은 거죠. 아, 그 머리 때부터 계속 어부 생활 하신 거예요? 딴 일도 좀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어부 생활이 좀 나아갔고. 계속 여기 한강에서 어부 하신 거예요? 한강에서만 했죠. 한강에서. 어쩌다 한강 어부가 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장성환 씨처럼 배를 이어 어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가 걸릴 때까지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 소리 나지? 그런데 웬걸요? 물살이 세졌네. 1분도 채 안 돼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촉이 맞았습니다. 조류가 심상치 않은데요. 잔잔할 것 같은 한강의 물살은 바다보다 2배 더 거셉니다. 어느 땐 현기증이 날 정도죠. 무슨 쌀 보내시는 거? 다 들어잖아. 물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물이 터져 나가버려. 내가 줄이 끊어지던가 그물이 터져 나가니까. 거센 물살에 그물이 터져버리면 자칫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오도록 벌려놓은 그물의 폭을 서둘러 줄이는데요. 강은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할 때마다 속 긴장 속에 산다고. 그리고 이게 물의 양 따라 조류에 따라 그거를 맞춰야 돼서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 사고 나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그를 스쳐갔는지 모릅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두 시간 뒤 다행히 강은 다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야, 물 좀 먹어. 물 한잔 할래? 쟤는 도망가. 내가 키우는 건데 왜 도망갑니까, 저게? 밥을 만나주는데. 그도 웃음을 되찾았네요. 끈좀 갈매기도 있어요. 야, 안녕. 그 순돌이, 선생이 이렇게 다 왔네. 이 외로운 싸움에서 갈매기가 있어 덜 적적합니다. 오후 7시. 시간이 됐으니 이제 어서 그물을 올리라고 갈매기들이 더 성화입니다. 고기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죠. 이때 갈매기들은 그물코에 걸린 생선을 먹기 위해 준비태세에 들어갑니다. 빡빡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시원한 바람과 강물이 있고 자연과 늘 버탈 수 있으니 이 또한 한강 어부만의 매력입니다. 뭐예요, 아버님? 한강 어부는 단 2마리로도 만족합니다. 큰 걸 바랐다면 한강 어부로 수십 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많으면 많이 주는 대로, 적으면 적게 주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해질 무렵 다시 땅을 밟아봅니다. 그래도 늘상 육지에 돌아오면 마중 나오는 가족이 있고
고기 속았어. 도시락 챙겨주는 아내가 있으니 선장은 든든합니다. 아니 또 들어가세요 선장님. 그럼 들어가면 언제 나오세요? 들어가면 내일. 내일. 그럼 배도 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고생하세요. 장성환 선장은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 세월을 거스르듯 농어와 새우를 건져 올리는 도시 어부의 삶. 지금 이대로 한강이 계속 흘러줬으면 좋겠습니다.